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피아노입니다. 오늘 인지미 인성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이론 소개 부분입니다. 개인주의적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 뿌리는 20세기 심리학에서 주요한 논쟁들 중 하나에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외부 원인과 행동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GP와 같은 주요 심리학적 인물들 원심과 BF 스키너는 우리가 정신적 과정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는 이러한 원인과 효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00년대 중반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인지적 접근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외부 원인 또는 작극과 행동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작극을 처리하고 특정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정신적 과정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지지자는 행동주의에 대한 주요한 비판 앞장서 노암 촘스키였습니다. 그렇다면 네이서는 1967년에 인지의 작극의 감소, 정교화, 병행 및 저전의 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인지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을 감도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귀인 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인과관계나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고요. 둘째, 이론인 부화시선 감소 이론은 사람들과의 초기 만남을 설명하고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당신을 의사소통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당신의 부화시선을 어떻게 감소시키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 위반 이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침해되었을 때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이론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서득이 어떻게 자기 요도적으로 인신공격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전체적으로 고도로 개인화된 의미 생성을 성현자 역할을 하는 내부 과정을 강조하고 각각의 관점은 수많은 의사소통 맥락이 적용됩니다. 이는 서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론은 정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은 헤더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즉 행동의 원리에 대한 개인이 내리는 가정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판단을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하이더는 따르면 개인은 영원한 정신학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보면 즉시 힘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더는 개인의 문제를 행동의 처분적 요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적 요인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고 논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중에는 처분 요인은 사람의 성적 세모화적 특성과 같은 내적 또는 개인적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파원 추론 이론입니다. 인지자가 행동의 원인을
처분처 요인에 귀수시키되 인지자가 배우의 의도에 대해 판단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준스와 데이비스는 이러한 의도를 판단을 통신원의 출연이라고 억경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1995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권장하는 것으로부터 본 통신원의 출연을 끌어내기 전에 그 사람 의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어서 보화성 감소 이론과 기대 위반 이론입니다. 보화시선 감소 이론은 세 가지 가정 보화시선 감소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기대 위반 이론은 중요한 것은 분류근요의 자본의 상당 부분 물리적인 공간의 비언어적 침해를 감소하는 반면에 개인적인 공간은 심리적 공간이나 감정적 공간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제3장에서 국제적 이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설득이 어떻게 인지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한 개인의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 관련을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복권 캠페인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자에게 흡연과 관련된 사망률, 건강 문제, 사회적 오염 등의 광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흡연자의 태도가 변하면 틀림없이 담배를 끊을 것인데 진짜 그런가요? 결국 초기 노화와 암을 여파하고 많은 공공장소에서 금지될 것으로 알려진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부조화 이론을 따르면 이러한 사고 방식은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불정화할 수 있으면 건강과 사회적 위험을 인정하는 흡연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서득이 단순히 새롭거나 전제된 신념을 타인에게 주입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신 CDT는 영향력은 종종 대인관계 사건이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 사이 불의지가 우리의 신념이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변화를 여파할 때 일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타의 침속감 또는 불편함 생성 이론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PPT가 보여준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과 행동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동 사이에 세 가지 가능한 관계 존재합니다. 즉 무관심, 조화, 불협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관심은 단순히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믿음과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전에 대한 코리의 신념과 총기 교체에 대한 그의 의점 전혀 무관입니다. 그러므로 비합리성 조화와 불협화음은 모두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론 음료 부분입니다. 동기는 일치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개인의 내부
두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기여하라고 합니다. 매수자의 반선의 경우 매도자의 부동산 종개인은 특정 선택하는 지혜 강화의 CDT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도 수십 년 동안 CDT의 원리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고객의 제품 사도록 서두해 왔습니다. CDT는 조직에서 예측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지원의 불협화음을 이용하려고 계획할 때도 윤리적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소비자들의 가까이 소비자나 종업원을 존경할 만한 개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불협화음을 만들거나 확대한다면 그러한 기법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인지 및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개인의 타인의 행동, 태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메시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귀 이론은 개인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원리를 할당하는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통신과 관련하여 회신이 없을 때 전자메일 메시지의 수신자가 발신인에 대한 어떻게 해석하는지, 회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수신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귀인 이론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URT는 개인이 어떤 사람이나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보아 시선을 경험합니다. 보아 시선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합니다. URT의 한 가지 적용은 조직 변화 시 지원들의 보아 시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이러한 보아 시선 지원 만족도가 성과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EVT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보답할 보상할지 예측했습니다. 조직적인 메란에서 EVT는 BP의 기름 요청 위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4년에 위기 이전에는 조치에 대한 긍정적 보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보다 홍보 노력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은 설득의 개인에 대한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한 인지적 대응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화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스토버링크, 어플레스, 가드너, 광보는 2004년에 감독자 과실에 실제로 더 큰 팀 응집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의 무례하고 불공평한 행동이 근로자에게 자기 개념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불화음만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팀 연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잠스과 같이 유명한 폭력적인 지도자들이 왜 단합과 연대로 유명한 일터를 만들었는지 대한 열설입니다. 답변은 이선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